자,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은 아실 거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이제 요청을 받는다 이런 거는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 톰캣에서 서버 매핑 여기 매핑되는 매핑 테이블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JSP의 동작 원리인데 서블릿의 동작 원리를 지금부터 이제 서블릿 그 서블릿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만들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list.jsp에서 그 개발한 코드로 리스트를 개발을 하시면요, 그 리스트에서 그냥 다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전부 다 실행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실행이 그냥 됩니다.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행하는 거를 그 JSP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얘가 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이제 얘는 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는 거죠. 객체 실행하는데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을 꺼내서 클래스를 한 개 만듭니다. 야, 이거 JSP 클래스 말고요. 저희가 이제 클래스를 한 개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는 이제 보통 이제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게시판을 만들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드 컨트롤러라는 드디어 컨트롤러라는 서블릿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얘는 서블릿일 수도 있고 서블릿은 한 개만 만들고요. 서블릿으로 받는 것을 한 개만 만들고 컨트롤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자바에서 컨트롤러로 이동하는 방식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에 의해서 그 하게 되냐면 URL에 의해서 이제 그 보드 컨트롤러로 올 수 있다.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쪽에 가는 것을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하는 것을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록. 근데 이쪽으로 가서 만들 때 저희가 만들어 쓰실 때에 지금 보드 컨트롤러는 슬래시 보드 밑에 있는 거면 전부 다 이쪽에 가게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슬래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보드 슬래시 별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예,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디로 매핑을 시키냐면 보드 컨트롤러 쪽으로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보드 컨트롤러 쪽에 매핑을 시켜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메소드를 그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는데요. 이때 메소드는 그 여러 가지 메소드를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그 요청에 의해서 쓰는 것은 두 서블릿 중에서 메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쓸 수 있는 거는 두 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지우고 하셨는데 두 개 메소드 겟방식으로 들어오면 두 개 메소드를 쓸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포스트 메소드가 있으시고요. 또 서비스 메소드가 있어요. 서비스 메소드를 찾게 돼요. 자동으로 찾아서 사용하는데 우선권이 있는 것은 사실은 서비스 메소드가 우선권이 있고요. 우선권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겟 방식으로 들어오면 두 개 메소드,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오면 두 포스트 메소드를 찾게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떤 메소드로 들어오느냐를 나중에 한번 출력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구별해서 처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돼요. 둘 다 처리를 하는 게 서비스예요. 서비스에 들어왔다가 겟이나 포스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런 메소드가 있으면 그 메소드로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교재들은 두 겟이나 두 포스트를 보통 많이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많이 써요. 서비스. 둘 다 전부 다 쓰는 서비스를 많이 써가지고 그것에 맞게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때 넘어오는 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넘어와요. 이해되시겠죠? 리스폰스를 넘어와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러 쪽에서 하시는데 자바의 데이터 처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바의 데이터 처리. 이게 그냥 클래스네. 그러면 데이터 처리할 수 있네. 컨트롤 X, 컨트롤 V를 눌러서 여기다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것은 데이터 컨트롤러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HTML을 데이터 처리된 걸 가지고 데이터 표시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HTML을 만들어야 돼요. HTML 만드는 프로그램이 JSP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자바 클래스를 이제 호출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내가 지금 HTML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여기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요청을 하냐면 HTML을 만들어 달라고 데이터를 가지고요.
데이터 처리된 데이터로 처리된 데이터로 뭘 만들어요? HTML을 만들어 달라고 HTML 만들기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 처리는 이쪽에서 전부 다 하고요. 컨트롤러에 전부 다 해요. 해서 뭐 겟방식이다 이런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데이터 처리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하시는 거는 HTML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여기서 이제 HTML 코드를 다 만들어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바꿔치기를 하는데 만들기를 하는 것을 데이터로 바꿔치기를 해서 만들기를 하는데 그 HTML 만들기를 할 때는 그냥 만들기를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 메서드 호출하는 거죠. 호출.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메서드가 있다고요. 클래스, 변수, JS 코드로 된 메서드가 놓여 있다. 아시겠죠? 놓여 있으면서 뭘 전달해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전달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서버에서 만들어진 리퀘스트가 이쪽까지 들어오고 여기서 이쪽까지 이제 HTML인데까지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HTML이 전부 다 만들어지면 이쪽에서는 만들어진 HTML을 이쪽에다가 전달을 하게 돼요. 전달을 하게 되는데 걔를 이제 그 HTML을 문자열로 리턴해 가지고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진 HTML을 전달합니다. 그 HTML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진 HTML을 이쪽에 전달해요. 전달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요거를 다시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하겠죠. 이쪽에 서비스에서는 다시 서버 쪽으로 야 다 만들었으니까 이쪽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전달하는 것은 이제 서버 쪽에서 만들어진 이제 HTML을 이쪽에다가 다시 전달하는 거죠. 전달을 하고 네. 전달하게 되고요. 그 웹서버에서는 HTML을 갖고 있는 것을 다시 누구한테 전달하면 돼요? 예, 클라이언트 사용자한테 HTML을 전달해서 쓰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여기 이제 만들어진 HTML을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합니다.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좀 복잡하시죠? 좀 복잡하신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그 서블릿은 이게 보드 컨트롤러 쓰는데 요 중간에 그 서블릿을 한 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그 웹서버에서 얘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서블릿을 만들어서 쓰자가 이제 스프링입니다. 그런 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이제 저희가 한 게 여기 컨트롤러 쪽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이런 거를 이제 서블릿 쪽에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드 컨트롤러 서블릿으로 만들 수 있는데 서블릿으로 만들면 되는데 서블릿을 저희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할 때 그 서블릿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는 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만들어서 디스패처 서블릿 뭐 이런 거를 한 개 만들어서 요청을 이쪽에다 하고요. 이쪽에다가 매핑을 해서 그 보드 컨트롤러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디스패처 서블릿 쪽으로 가서 이제 쓰도록 하고요.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다시 이제 그 매핑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매핑을 잘 만들어야 돼요. 매핑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스프링에서 옛날에 만들 때 그 이렇게 별표 점 2 이렇게 해서 점 2로 하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 좀 이제 맡아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게 맞나요? 디스패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디스패처
그 신호 지령, 어떤 신호가 들어와서 이제 했던 거를 이제 신호 지령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지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메인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러 역할을 하면서 그 컨트롤러 중에서 이렇게 쓰시는데 얘는 그냥 클래스로 만들어요. 얘는 그냥 클래스로 만들어서 얘는 서블릿으로 만들고요. 얘 서블릿 안에 두 개 포스트나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쓰는데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 거라고요. 서비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저희는 서비스로 이렇게 만들어 쓸 거예요. 서비스 되시겠죠? 두 포스트는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매핑은 저희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별표점 2라고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이제 보드 컨트롤러 아니라 디스패처 서블릿 그 쪽으로 매핑을 시킬 거예요. 서블릿 매핑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요. 되겠죠? 사용을 하시고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이쪽으로 내릴 때 이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이제 그 서블릿에서 보드 컨트롤러 내릴 때 매핑을 이제 조금 더 어떤 패턴으로 문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이제 슬래시 보드 슬래시 별표 이렇게 해서 패턴이 맨 앞에 보드라고 들어오면 이제 보드 컨트롤러로 넘기고요. 맨 앞에 노티스로 들어오면 노티스 컨트롤러로 넘기고요. 그 제가 원하는 패턴의 문자열이 없으면 이제 없는 URL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리 메시지를 남길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남겨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에도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에다가 그 메소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요. 어떤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으세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보드에 맞춰서 써서 이제 쓰시고요.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데이터 처리라고 그럼 HTML이 어디로 넘어가겠죠? HTML이 이쪽으로 넘어. 서블릿에서 호출했으니까 서블릿으로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해되시겠죠? 서블릿으로 넘어오고요. 서블릿에서 넘어왔던 이 데이터들이 서블릿에서 넘어옵니다. 서블릿에서 넘어와서 썼던 데이터들이 어느 쪽으로 진행은 되겠죠? 얘네들이 그 진행되는 것은 이제 웹서버 쪽으로 이제 넘기게 되겠죠. 얘네들이 그 이렇게 해서 웹서버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웹서버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HTML이 이쪽 웹서버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서 사용이 되고 걔를 다시 사용자한테 넘겨서 처리를 합니다. 그 여기 디스패처 서블릿을 이제 일명 메인 컨트롤러라고 얘기합니다. 메인 컨트롤러. 저 모든 URL을 다 받게 되는 그 저희가 사용되는 URL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메인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쓰시고요.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 JSP 부분이 실행액체에 썼던 이 JSP 부분입니다. JSP 부분에 해당되는 요겁니다. 실행액체 데이터 표시 여기 JSP 맨 뒤로 자 여기 JSP에 해당되는 부분이 뷰에 해당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HTML을 만드는 뷰에 해당이 됩니다. 되셨나요? 뷰에 해당이 되시고요. 자 이게 JSP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 뷰에 해당되시고요.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이렇게 뷰에 해당이 되십니다. 뷰에 해당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웹서버에서 처리되고 하는 요거에서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 부분이 컨트롤러 여기 보드 컨트롤러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어디로 진행될까요? 라고 하는 게 어디로 진행될까요? 여기서부터 두 포스트라고 데이터 처리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거 있습니다. 맨 뒤로 모델에서 그 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어디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만드는 컨트롤러. 해당이 됩니다. 컨트롤러. 뷰 컨트롤러. 오케이. 컨트롤러 해당이 되고요. 때깔은 보라색. 진하게 그림자 해당이 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때 리퀘스트나 오고 가는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처리
저희가 그 지금 만드는 것 중에서 그 데이터가 오고 가는 흐름에 대한 여기 처리된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 데이터 처리라든지 자바 쪽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HTML로 만들어서 이제 매핑을 리턴해서 쓰는 거라든지 이런 데이터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는 이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모델로 그 HTML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처리를 전반적으로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이게 너무 이렇게 이거 어디다 둘 데가 없네요. 여기다 쓸게요. 데이터와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델. 그래서 이제 모델 안에다가 그 보여질 데이터 JSP로 넘어가는 게 어떤 데이터로 넘어가야 되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을 데이터 처리라고 하고요. 뷰는 이제 화면에 보여줄 내용이죠.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이제 뷰라고 얘기하고요. 컨트롤러는 URL을 저희가 이제 URL을 가지고 URL에 따른 처리를 정하는 거. 그래서 이제 URL에 따라서 들어온 URL과 처리에 대한 것을 이제 매핑해서 처리에 대한 것을 이제 연결해주는 이런 건 역할을 하는 게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구조를 저희가 MVC 이렇게 만든 구조를 MVC 모델 2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MVC2 모델을 빼고 그냥 MVC2라고 얘기를 하고 두고요. 그냥 MVC 구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아까 전에 JSP 쪽은 JSP가 직접 받아서 하는 구조는 그 MVC 모델 1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MVC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그냥 MVC라고 얘기하면 서블릿을 이용해서 만든 구조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 서블릿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서버 프로그램에서 서버 프로그래밍 이라는 것은 이제 서버에서 돌아갑니다.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요. 생각해야 될 고려점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해야 될 점을 그 서버라고 얘기하면요. 서버는 이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사람,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이제 서버로 그 시스템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시겠죠? 운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서버라는 게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생성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실행전 실행전에 그래서 이제 실행전 서버에 실행할 객체를 먼저 생성을 다 해놓습니다. 생성해서 저장해 놓는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실행할 때보다 객체를 생성하면 어떻게 돼요? 메인 메모리가 풀이 되죠. 아시겠죠? 서버가 뻗습니다. 놓는다. 그래서 이제 실행할 때마다 생성을 하면 서버 메모리가 메인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메인 메모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 안 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뻗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멈춰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세요. 아시겠죠?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그 실행 전에 서버가 실행할 객체를 먼저 생성해서 저장을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제 그 우리가 이닛에서 그러면 이제 이닛에서 이닛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닛 서블릿 클래스죠. 여기는 이제
init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면서 서버가 실행되기 전에 뭘 했죠? init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어서 서버가 실행되기 전에 그 db 드라이버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드라이버 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이해되시겠죠? 짜놨는데 그 이것에다가 플러스에다가 더 붙여서 여기다 만들 겁니다. 뭘 만드냐면 그 실행할 객체를 전부 다 생성을 하는 거야. 실행할 객체를 전부 생성을 하죠. 생성하고 저장해 놓는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겠죠? 생성을 다 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아시겠죠? 저장을 다 해 놓으세요. 저장을 다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저장을 해 놓은 거, 해놓은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는 꺼내 쓰는 거죠.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는 그걸 주소만 받아서 꺼내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저장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는 이제 꺼내서 사용만 합니다. 호출해서 실행할 때는 꺼내서 주소입니다. 주소만 받아서 실행하면요. 10사람이 10명이 들어와도 10명 사용자가 들어와도 같은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성합이 버리면 10명이 들어오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10개가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서버라는 게 10명만 쓰진 않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어차피 한순간에는 한 사람밖에 서비스가 안 돼요.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돌아가면서. 아주 그 처리가 일반 PC도 한 그 1초 동안에 한 10억 개, 1억 개 정도의 단위 명령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사람이 들어와도 그 1000만 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1초 동안에. 그러니까 혼자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다지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들어와도 실행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메모리 문제가 아주 커요. 아시겠죠? 메모리 문제가 커서 이제 이런 것이 풀이 돼 가지고 서버가 멈추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 가지고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를 위해서 객체를 생성해다가 먼저 하시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그 필요한 객체를 저희가 그 요구되는 필요한 객체를 이제 먼저 선언을 해서 세터로 받습니다. 선언해서 그 세터를 이용해서 세터나 아니면 생성자를 이용해서 미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넣어둔다. 이런 구조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하다가 어떤 거를 쓰면서 사용하시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럼 다른 걸 넣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밖에서 그냥 선언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드 DAO를 만들겠죠? 보드 BOARD 보드 DAO 프로그램 만들어요. DAO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작성해서 생성을 해놓고 저장을 해놔요. 저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저장을 해놓는데 그 여기에 맞춰서 뭘 만들어요? 서비스를 만들겠죠. 보드 리스트 서비스를 만들어요. 서비스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는데 이때 뭐가 필요해요? 보드 DAO가 필요해요. 보드 DAO 변수를 선언하고요. 선언하고 뭘 만들어요? 밖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세터를 만드는 거죠. 세터나 생성자를 만드는 거예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세터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세터나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 DAO는 생성에 대해서 저장을 해놨죠. 저장한 것을 그 서비스 보드 리스트 서비스에다가 이제 작성된 서비스에다가 넣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만들기로 했어요? 보드 컨트롤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보드 보드 컨트롤러를 작성을 하고요. 작성을 하면서 얘가 뭐가 필요해요? 보드 리스트 서비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보드 리스트 서비스 변수를 선언해요. 변수를 선언하고 세터나 같이 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세터나 생성자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점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바 할 때는 혼자 내 컴퓨터에서 나 혼자 쓰기 때문에 생성하고 호출하세요. 근데 이제 자바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생성하고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뭐를 연습했어요? 생성하고 호출하는 것을 연습을 했어요. 그 프로젝트 할 때도 생성하고 호출하는 걸 연습을 했어요. 이해되시겠죠? 연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버로 넘어왔네. 서버로 넘어왔으니까 서버에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쓰잖아요. 같이. 아시겠죠? 10명이 같이 쓰고 막 같이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메모리 관리.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생성을 먼저 해놓고 서비스를 준비를 한 상태에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을 이렇게 하시거나 생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인데 자동 생성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책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스프링에 가시면 어차피 자동 생성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은 스프링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생성해서 넣어주는 거를 그대로 코딩해서 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뇌에서 생성해서 넣어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짜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실행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중복되는 거는 좀 해서 쓰고요. 이 짠 것 중에서 더 뭘 만들어요?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것을 하게 만들어서 URL 패턴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URL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핑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MVC 패턴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고 모델은 데이터 처리라고 했는데 데이터 처리와 표시에 관련된 겁니다. 처리와 표시에 관련된 것에 해당되는 것이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쓰시고 얘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출하는 방법. 나중에 호출하는 방법에 그 JSP 쪽으로 호출하는 방법을 이제 저희가 그 list.jsp로 좀 호출을 해서 써주세요라는 메소드를 지원하고 있는 게 그 리퀘스트 쪽에서 이쪽으로 호출해서 진행해 주세요라는 것을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 구조는 매일 보셔야 됩니다. 매일. 아시겠죠? 매일 보시고 이렇게 동작을 시킬 거다. 이해되시나요? 그 JSP는 요거 요렇게 저희가 요렇게 합쳐서 그냥 JSP로 쓰셔도 되죠. 이렇게 합쳐서 이제 list.jsp라고 써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클래스로 동작이 된다. 이걸 아시겠잖아요. 그죠? 아시니까 다음부터는 얘를 list.jsp로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통칭 이렇게 전부 다 작성을 한 것을 저희는 그냥 작성을 한 것을 그냥 list.jsp라고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를. 아시겠죠?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그냥 list.jsp라고 쓰고 list_jsp.class 뭐 이렇게 클래스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list.jsp로 사용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